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주로 에너지 그러면 뭐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는 아마 전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기를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저장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급할 때 우리가 쓰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장 장치가 우리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전력회사, 한국전력회사, 하나의 회사가 저희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전 국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력회사 측면에서는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체 계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운영에 효과적인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 수용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적게 부담을 하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목적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와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또는 전력의 어떤 에너지 공급의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뭐 기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용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되는 형태를 보면 우리가 전력은 크게 발전, 송전, 배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전은 주로 현재 우리는 원자력 발전 또는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사용을 공급을 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장 부분은 에너지 저장은 크게는 뭐 우리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양수 발전, 이제 밤에 우리가 이 하부 저수지에서 상부 저수지로 물을 올렸다가 낮에 필요할 때 이 물을 낙차를 떨어뜨려서 발전을 해가지고 하는 양수 발전이 기존에 있습니다. 양수 발전이나 또는 뭐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프라이빗실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하의 압축 공기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전지에 저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지에 저장하는 부분도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그게 연축전지라고 하는 부분에 현재 우리 자동차의 우리 기동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무정전 전원 장치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와서 이렇게 저장 장치에 대한 많은 그런 관심과 이런 공감대 부분이 이제 생기는 부분은 연축전지는 사실은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고 뭐 이런 이거는 대규모의 어떤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다음에 효율도 좀 높고 또는 수명도 길고 뭐 이런 전지의 기술들이 이제 개발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저장 장치가 이제 상당히 관심이 이렇게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를 보면은 이 저장장치 부분은 이제 크게 우리가 지금 일부 도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부분, 자동차도 역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전지에다가 전기를 저장을 해두었다가 우리가 이제 운행 시에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늘 우리 여기 화재 대상인 비상용 발전기 부분, 비상용 발전기는 우리나라 지금 전력 전체 소비가 한 8,6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비상용 발전기가 한 2,000만에서 2,100만 정도 킬로와트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국회의원회가 돼 있을 거고 또는 서울시에도 있을 거고 공공기관 또는 각종의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은 상당 부분이 비상용 발전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발전기는 이제 정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전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비상용 발전기인데, 이 비상용 발전기를 우리가 이 ESS를 이 저장 장치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한번 비슷한 용도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화제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용 발전기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ESS 이 저장 장치를 우리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함으로 해서 효과를 배가할 수 있고, 또는 또 우리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세계 시장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밀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좀 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20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기존에 있는 이런 발전 시스템보다는 이제 그 에너지 환경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지금 보급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게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1개 항목 중에서 중점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동안의 보급은 이 태양광 쪽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쪽에 이제 많은 용량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큰 면적이 필요하고 해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단위 용량을 키우는 풍력 쪽으로 보급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은 이제 이 큰 용량이 바람이 불면은 출력이 나오고 바람이 안 불면은 또 출력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 큰 용량이 이 전력계통에 이제 들어왔다가 또 바람이 안 불면은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게 바람이 안 분다고 풍력이 운동에 빠져나가고 하게 되면은 계통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순간적으로 이 저장 장치가 그 완충 역할을 해주게 되면은 풍력의 보급 확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용도 일종의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될 이런 하나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 타당성까지 하면서 당장 그 보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F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FR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발전기가 약 한 개당 화력 발전은 50만 킬로와트 정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개당 약 1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이 50만 킬로와트 출력을 약 한 5% 정도를 지금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전과 부하가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발전기 한 대가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순간적으로 대치를 하기 위해서 한 5%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고 발전기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용은 또 이 100%를 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기를 설치한 입장에서는 자기는 다 100% 운영을 하고 싶은데 내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95%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다 이렇게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용량이 우리가 연간 합하면 150만 킬로와트 정도 되고 그 비용이 약 한 연간 3천억에서 4천억 가까이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저장 장치가 메인 역할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또 커버를 해주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저장 장치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보급에 문제되는 부분이 경제성.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이게 쓰려고 하면은 결국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수명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투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과연 경제성이 정확히 지금 있느냐? 저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보급의 걸림돌이 되는데 이와 같은 보급의 걸림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비즈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그 기술적인 개발도 중요하고 또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개발됐다고 해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개발되고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도부터 제가 이 전력 저장 시스템 개발에 연구를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재 18년째 지금 제가 이 전지의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그냥 기술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커지는 중국 이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세계 시장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서포트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밖에도 이렇게 안 나오고 싶습니다. 제발 좀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국가에 또 녹을 먹고 이렇게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산업에도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나와서만 제가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25명의 연구실에 많은 이런 그 설비와 이런 그 기술 개발을 가지고 국내 기술 기준도 각종 제가 지금 뭐 리드를 해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우리가 아까 그 선진국들의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 기술을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의 풍력의 완충 역할이라든지 또는 발전소에 우리가 그 주파수 조정용이라든지 또는 뭐 비상용 발전기의 어떤 대치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용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섬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섬에 오래전부터 저도 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 섬이 사실은 저도 섬 출신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 전기기에 이렇게 불 켜놓고 공부를 하다가 밤에 자다가 건드려가지고 불도 내고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섬에는 원래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일정 시간 공급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디젤을 계속 돌려서 24시간 공급을 해주다가 이제 태양광을 연계를 해서, 태양광을 연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 기술이 우리가 보급이 되면서 태양광하고 아까 그 디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콤비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디젤하고 할 때는 낮에는 이제 우리가 적게 쓰고 발전은 많이 되고 태양광이, 그러니까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 또 저장 장치를 뒀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때는 다 이제 상당 부분 연축전지를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섬에도 그 우리 육지에서 전력선을 끌고 들어가는데 많은 그런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독립형 형태로 이렇게 그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 ESS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땅이 넓은 나라는 섬은 아니지만 육지다 하더라도 전력선을 끌고 가는데 이 사막에 몇 시간씩 전력선을 끌고 가는 경우에는 그 전력선을 끌고 가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립형 형태로, 독립형 형태로 가게 되면 무조건 이 ESS 저장 장치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섬에 설치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들의 노력 또는 외국에 우리가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어떤 상당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사업 같은 부분들은 이제 기업들이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또 저희하고 상당히 접촉을 하고 저희가 서포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즈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이 시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아까 경제성이 없습니다만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랫동안 이쪽에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뭐 애로사항이나 걸림돌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 ESS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결국 하기 싫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있다 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사업에는 저는 전혀 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이쪽의 시장은 돌리듯이 열려고 올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비상용 발전기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비상용 발전기는 우리가 크게 무정전 전원 장치가 있고 비상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는 대부분이 이제 중요 부하에 정전을 시키면 안 되는 부하에 임시로 10분, 20분, 30분 정도 커버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비상용 발전기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 의원회관에 예를 들어서 전체 계약 용량이 한 3000kW 정도 되는데 전력 저장 시스템을 한 200km 정도를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낮은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200km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충전 방전의 역할을 하다가 혹시 이제 갑자기 정전이 되게 되면은 이 충전 방전하는 과정에서는 남은 용량으로 우리가 이게 중요 부하에 우리 여기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정전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시간이 전체적으로 약 한 10분 정도 되는데 세계적으로 전력회사가 가장 큰 건 프랑스의 EDF, 그 다음에 한국전력입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일본의 동경전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컸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력회사가 한 10개 정도 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전 시간이라는 이런 부분이 가장 짧습니다. 10분 정도. 일본이 거의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 10분 정도이고, 그 다음에 뭐 전압의 어떤 우리가 전력 품질이라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 정전 시간에 대해서 이제 뭐 오늘 화제는 사실은 뭐 비상발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커버하고 해서 결국은 정전의 향상을 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또 기술자 입장에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없지만 우리 여기 정책을 하시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 여관이 하니까 사실 우리가 정전 시간을 줄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가 거의 뭐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실내 향상이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정전 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안 됩니까 혹시? 저는 그거 조금 늘리려고 하면 그만큼 그 비용은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전 시간 조금 10분에서 한 12분, 15분, 30, 20분 되면 어떤데요? 물론 이제 단 1분이라도 되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VIP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자적으로 삼성전자 뭐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이게 정책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좀 이 기술자들하고 충분히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셨을 때 좀 제대로 좀 밀어붙이셔가지고 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요약을 하면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ESS는 저는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기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시장 활동을 국내외 할 수 있도록 저는 충분히 열심히 서포트를 하겠고, 지금 현재 여기 ESS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부분은 특히 이제 전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변환 장치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제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것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비즈 모델을 개발해서 결국은 시장 경제성을 경쟁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뭐 저희는 전공이 소재 쪽은 아닙니다. 이 소재 쪽은 전지 기술 쪽은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라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비즈 모델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쫓아가지 말고 이제 좀 리드를 해서 나가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시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우리가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 좀 여러 가지 물론 관계되는 것들이 뭐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서 좀 시장이 우리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제가 내용은 뒤에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시면 지금 미국, 일본 다 상당히 지금 그 시장을 제가 금방 요약해드렸던 내용에 다 지금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35억에 지금 정부에서 보급을 지원했고, 2013년에 200억을 지원했고, 2014년에 지금 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민간 시장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와 같이 좀 물꼬를 하나에 터주는 역할이 되겠고, 결국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민간 아까 기술자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집중하고 이런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런 다소비 수요가 다소비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수요가 공장도 되겠고 호텔도 되고 병원도 되겠고 각종 관공서도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시장을 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와 같은 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을 하고 제도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셔가지고 뒷받침을 해주시면은 좋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크나큰 산업, 일종의 뭐 성장 동력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하려면 장기적으로 또 인력도 우리가 충분히 뭐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데
예산 지원 이런 걸 해서 인력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인력을 또 키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앞으로 분명히 어떤 산업에 상당 부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좀 협조하고 노력해서 우리 하나의 차세대를 선택 동력으로 만들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안 나오고 싶지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신에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그 연구실에는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에 우리 이제 상당히 레벨이 있는 친구, 미국 친구, 호주 친구, 영국 친구 3명이 저희 실에 와서 약 우리 세금에서 투입이 돼서 한 500억 가까이 저희가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고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미국 친구는 농담 삼아서 나 여기서 1년 정도 근무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농담하지 말라 했더니 농담 아니라고 그러던데 우리가 상당히 지금 국가적으로 한 20년 동안 다 국민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열심히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